안녕하세요, 앨런입니다. 오늘은 라이카 M10을 이용해서 좀 재미있는 사진을 찍어볼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라이카 사진을 찍으면서 일과 별도로 아들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는데요.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동 카메라보다는 수동 렌즈를 이용한 그 수동 방법으로 아들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상당히 뛰어다니는 또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진을 많이 찍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의 노하우도 생겼는데요. 아마 라이카 M10이나 또는 라이카 M 시스템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 이 아들이나 또는 딸이나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동적으로 노는 광경을 한번 찍어보고 싶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수동 초점을 맞추고 또 이중상 합치라는 방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사물을 쫓아가다 보면 초점이 어디에 맞았는지 잘 모르고 놓치게 될 때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좀 초점을 쉽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라이카 M10을 예시로 들어드리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존 포커싱을 사용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존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별한 영역을 커버하는 거고요. 포커싱이라는 것은 특별한 특정 영역을 다 포커스를 두도록 한다라는 뜻입니다. 존 포커싱을 하는 방법은 무척 간단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조리개를 조여서 최대한 심도를 깊게 해서 많은 영역을 포커스 영역으로 두는 것이 이제 존 포커싱입니다. 근데 존 포커싱을 하면 단점은 조리개를 매우 깊게 이제 높은 수치까지 F11이라든지 아니면은 F16 이렇게 조이게 되면은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광량이 좋은 한낮이라면 별 문제 없겠지만 광량이 좀 좋지 않은 어두운 저녁이나 이런 이제 또 실내 같은 상황이 되면은 이제 8까지 조이더라도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ISO를 또 한없이 올려서 노이즈를 많이 만들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는 이제 F4 정도로 조인 다음에 F4 정도로 한 다음에 움직이는 사물을 찍기도 하는데요. 물론 좀 더 노하우가 생기면 최대 개방해서 이런 제가 갖고 있는 줌169 같은 경우는 1.4까지 개방이 가능한데요. 1.4까지 개방해서 촬영하는 노하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그리고 한두 샷 이상은 좀 실패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4-5장 이상부터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조금 노하우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그거보다는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존 포커싱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운 F4 정도 되면 이제 존 포커싱이라고 부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F4 정도로 조이고 그 다음에 동작을 빠르게 움직이는 동작을 멈추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125분의 1초 정도의 셔터 스피드를 만드는 것이 좋은데요. 물론 좀 더 또 다른 얘기지만 노하우가 생기면 이제 60분의 1초 정도로 셔터 스피드를 맞추고 아이들의 그 동적인 광경을 정말 패닝샷으로 이렇게 패닝샷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찰칵하고 찍는 그런 이제 패닝샷도 도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처음부터 너무 난이도가 높은 걸 도전하시면 실패한 사진을 얻다 보면 자신감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좀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한 3가지 정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조금 도표를 준비했는데요. 반사가 되니까 화면에 별도로 이 다이어그램을 제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움직이는 사물을 좀 찍기 위해서는 약간 거리를, 피사체와의 거리를 띄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쪽에 이제 피사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서 있는 카메라라고 가정을 하고요. 또 이쪽에 이제 아들이라든지 뭐 빨리 움직이는 피사체가 있다고 가정하면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 피사체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시나리오입니다. 좌우로 움직이기 때문에 카메라와 피사체가 있는 거리는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겠죠. 이 부분, 이런 상황이면 굉장히 쉽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이 거리가 3m에서 5m 사이라고 하면 미리 어느 정도 그 거리에 맞추어서 이렇게 그 포커스를 맞춰 놓으면 됩니다. 맞춰 놓은 다음에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내 그 파인더 안에 피사체가 구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편리하게. 근데 물론 피사체가 완전 수평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상황은 조금 많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최대 개방해서 찍으시면 초점이 나가 있는 사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F 포인트는 이제 에퍼처는 4 정도로는 최소한 조여 주시고 찍었을 때 오차 범위가 좀 오차가 있더라도 포커스 포인트 내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최소한 3m 이상은 띄워 두셔야 이제 조금 오차가 발생하더라도 그만큼 오차가 덜 신경 쓰이 초점 거리 내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처음에 너무 좀 불안하다 싶으시면 더 멀리 띄우면 띄울수록 좀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5m 정도 띄우시고 트라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프레임에 꽉 차게 어떤 움직이는 피사체를 담고 싶으시다면 점점점 거리를 좁히시는데 적어도 2m에서 3m 정도는 벗어나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려면 어느 정도 렌즈의 그 포컬 포인트가 50mm 정도 되는 것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광각으로 하시면 3m, 5m 정도 띄우시면 너무 넓은 영역을 감싸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황을 알려드리면, 두 번째 상황은 이쪽에 이제 제가 서 있고 카메라를 들고 서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아이들이 노는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또 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쌩쌩이를 타고 이렇게 이쪽을 돌아서 제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원을 그리기도 하는데요. 꼭 뭐 완벽한 원이 아니더라도 이 반경을 어떤 특정한 반경을 그리게 되는데요. 그때 그 특정 반경 중에 아들이 지나가는 경로가 꼭 있습니다. 약간의 오차가 있겠지만 대략 그 범위가 전체 원이 뭐 5m라고 하면 그 중에 3m 영역에서 아들이 이제 들어오는 영역을 찍고 싶다라고 하면 미리 해당 영역에 초점을 맞춰 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RF 카메라의 경우 한쪽으로 이렇게 본 다음에 한쪽 눈으로는 계속 뭐 아들이나 뭐 딸이나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면서 3m쯤 내가 미리 초점을 잡아둔 영역이 들어왔다 싶을 때 이제 찰칵하고 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미리 셔터를 맞춰 놓기가 처음에는 좀 쉽지 않은데요. 그 부분에 정 어려우시다면 돌이라든지 뭐 어떤 뭔가 내가 식별 가능한 물건을 거기다 두고 피사체를 먼저 초점을 맞추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숙달돼서 연습하시면은 뭐 특별한 피사체가 그 영역에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초점을 맞추실 수 있으니 숙달이 되시고 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좀 챌린징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제가 서 있고 이쪽에 제가 서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아들이 서 있는데 아들이 정말 사방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뭐 일로 뛰었다 절로 뛰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 과연 어떻게 찍을 것이냐 라는 것이 이제 그 화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근접 거리를 이용해서 미리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아들이 뛰는데 저는 이제 여기 서 있겠죠. 여기 서 있는데
이쪽은 거의 그 무한대로 거리를 띄워두시고 이쪽은 적어도 근접거리 정도는 한 3m 정도 띄워두신다고 하면 그런 영역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역시 셔터를 찰칵하고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 125분의 1초로 셔터 스피드를 만들었지만 이 카메라를 떨지 않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만약에 125분의 1초가 되었지만 찍을 때 이렇게 수평 수직을 고려해서 움직이시는 건 괜찮지만 찍는 순간에 뭐 이렇게 미세하게 눌린다든지 뭐 호흡을 하다가 호흡에 이렇게 진동이 된다든지 하시면은 125분의 1초라는 빠른 셔터 스피드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진에서는 굉장히 큰 그 블러 효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을 때 선명한 느낌으로 찍고 싶으시다면 사진기를 최대한 눈에 가깝게 이렇게 두시고 팔은 이렇게 안쪽으로 감싸고 이쪽도 이렇게 셔터를 꽉 누르고 이쪽 그 팔은 최대한 이렇게 근접해서 꽉 힘을 주고 누른 다음에 숨을 참고 계셔야 됩니다. 숨을 참고 있는 다음에 그 영역에 들어올 때까지 정말 참을성 있게 기다려서 찰칵 하고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찰칵. 물론 이제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요령이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3m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렌즈에 보면 여기 이제 거리계가 있습니다. 거리계를 보면 무한대가 있고 제일 먼 거리부터 기준으로 하면 그 다음이 7m, 그 다음이 3m입니다. 그래서 끝에서 먼저 빠르게 이제 조리개 링을 이 초점 링을 끝으로 돌려놓은 다음에 미세하게 움직이면 7m가 되고 다시 미세하게 조금 움직이면 3m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포커스 화면을 보시더라도 미세하게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초점이 맞는 이중상 합치 영역이 보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맞추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여기에 그 거리계를 보고 그냥 3m 정도 대중으로 맞추신 다음에 목측식으로 찍듯이 그렇게 찍으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익숙해져서 조리개를 최대한 그 개방을 한 상태에서도 미세하게 계속 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초점을 맞추는데요. 이렇게 되면 마치 그 동체 추적 효과가 나는 거죠. 마치 AF 렌즈가 모터로 이렇게 사물을 쫓아가듯이 저는 이제 손으로 미세하게 이렇게 쫓아갔는데 3m에서 5m 정도 거리를 띄운 상태에서 하면 이 링을 많이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링을 많이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거의 초점을 맞추시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세하게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서 맞출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상당히 정확하게 움직이는 그 피사체를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m, 그러니까 50mm의 그 렌즈를 활용하셔서 먼저 시도를 하신 다음에 조금 더 익숙해져서 배경까지 한번 담아보고 싶으시다면 한 뭐 35mm 정도도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거보다 좀 더 화면에 꽉 차게 어떤 움직이는 사물을 맞추고 싶다라고 하면 75mm를 도전해 보시면 되는데 75mm의 이제 준망원 영역부터는 이게 이제 미세하게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범위가 넓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숙련된 그런 경험이 필요하고 그 경우야말로 약간은 그 좋은 포커싱을 하셔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팁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요. 실제로 제가 그 빠르게 움직이는 이제 아들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찍은 사진 또는 자동차가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뭐 찍은 사진 또는 뭐 스쿠터를 누가 타고 가다가 제가 원하는 영역에 그 프레임 안에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제가 찍은 사진 그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도 라이카 M을 활용해서 AF 렌즈 못지않은 그런 동적인 사진도 찍으실 수 있게 기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